자, 1과 2과 자음 모음을 배우셨고 이제 3과에서는 3장에서는 음절, 쉐바, 경강점 이렇게 배웁니다. 음절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처음 들으시는 용어가 쉐바, 또 경강점은 여러분이 비슷한 거를 1과에서 배웠죠. 2과에서 배웠죠. 1과에서 배웠죠. 연강점, 부가르케 파트에 붙는 점, 발음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점. 그래서 연강점과 경강점을 구분하는 것. 쉐바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몸을 풀어봅시다. 진짜 떨리시네. 자, 음절이 뭐냐? 음절이 뭡니까? 그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상황에는 대처하는 방법을 안 배우셨어요. 내가 질문할 때 대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실러블이라고 그러죠. 음절을. 실러블은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스윈과 람바노라는 동사가 합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윈은 뭐뭐 더불어라는 것이고 람바노는 take 취하다. 그래서 실러블이 나와서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일컬어서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음절은 몇 음절일까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절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 2번. 2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말 음절은 두 음절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똑같이 히브리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절이라는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말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데 히브리어 음절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는 처음부터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할 수가 없죠. 우리말의 이응이 초성에서 이응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말도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이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응이 어떤 음가가 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식상.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받침이 있는 음절이 있고 받침이 없는 음절이 있죠.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음절을 히브리어에서는 열린 음절, 그리고 받침이 있는 우리말 같은 걸 받침이 있는 음절을 히브리어에서는 닫힌 음절.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어요. 샤. 자음 밑에 모음이 있죠. 그리고 나서 받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이런 음절을 열린 음절이라고 하고 락 같은 경우는 락 하면은 모음이 라메드가 있고 여기 보시듯이 여기 라메드가 있고 모음이 파타프가 있고 그 다음에 헤트가 또 다시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끝에 받침이 있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닫힌 음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절은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로 나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샬락 같은 음절을 샤와 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호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게 음절을 샬라크, 샤 다음에 끊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음절 규칙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라메드 다음에 끊으면 이것은 모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데 라에서 끊어버리면 이 헤트와 함께 어우러져서 음절을 이룰 만한 모음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갔어요? 여기서 음절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흐에서 끊는다고 쳐요. 아흐에서. 그러면 이게 모음이죠.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트 앞에서 끊어지는 거죠. 아호트로.
그러면은 카베이드는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카. 카베이드로 네. 끊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규칙에서. 그래서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고 음절이란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이제 부산장신대학교가 속한 지역은 히브리어를 배우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투리가 대부분 뒤쪽에 악센트가 가 있어, 강세가. 그죠? 저하고 여러분도 달라요. 저는 라면이라고. 여러분,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라면 발음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라면. 그죠? 근데 히브리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끝 음절에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배우기 아주 최적의 토양에서 자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히브리어 낱말들이 마지막 음절에 여기 나온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라흐가 아니고 샬라흐고요. 아호트가 아니고 아호트. 카베이드가 아니고 카베 이렇게 뒤쪽으로 악센트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쉐바라는 것을 배우는데 쉐바는 여러분이 벌써 보셨어요. 아까 급단모음에서 옆에 붙었던 점 두 개 있죠. 하텝 파탁, 하텝 세골, 하텝 카멘츠. 이 점 두 개 이것을 일컬어서 쉐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급단모음을 만들 때 모음에 각각의 단모음에다 옆에 쉐바라고 붙는 점 두 개, 이 기호가 붙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로 점 두 개를 쉐바라고 부릅니다. 쉐바 한번 따라 봅시다. 쉐바. 그래서 어떤 문법책에 보면 쉐와, 스와, 스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바의 발음을 아주 짧은 거의 뭐 들릴 듯 말 듯한 발음이 날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쉐와라고 발음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1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바브의 발음을 W를 V로 할 거나 워로 할 거냐의 차이니까 쉐와나 쉐바나 같은 말이다. 다른 문법책을 보실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쉐바는 종종 단독으로 자음 아래 붙여지지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극단모음을 만들 때 다른 단모음과 합쳐서뿐 아니라 쉐바 점 두 개만으로도 단독으로 자음 밑에 붙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쉐바의 종류가. 그것이 이제 유성 쉐바와 무성 쉐바로 나눕니다. 유성 쉐바는 무슨 뜻일까요? 소리가 나는 쉐바가 있고 무성 쉐바는 소리가 안 나는 쉐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쉐바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 배웁니다. 유성 쉐바는 아까 봤던 그 하텝 단모음보다 더 짧아서 사실상 또는 에 아주 짧게 납니다. 그래서 쉐바라는 말 밑에도 쉐바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스바라고 다 하기도 하고 스와, 쉐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이 발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음절을 나누면 요렇게 나누는데 왜 그렇게 나누는지는 아까 어떤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규칙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가 이제 유성 쉐바입니다. 유성 쉐바인데 요거는 읽기 쉬우시죠? 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도 아니고 으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네바림 이렇게 됩니다. 네바림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하는 것이 유성 쉐바입니다. 무성 쉐바는 발음이 되지 않고 음절 구분 역할만 합니다. 어떤 음절을 닫을 때, 그러니까 낱말 안에서, 낱말 맨 마지막에는 뭐 음절이 끝나는다는 게 분명하지만 낱말 안에서 어떤 음절을 닫을 때, 요게 받침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쉐바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마 제가 우리말하고 비교를 했을 텐데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이게 무성 쉐바인데
여기서 끊어졌죠. 미드가 아니고 밑 이게 한 음절입니다. 한 음절이 끝났습니다 하는 표시로 쉐바를 찍은 거죠. 밑바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저기 28쪽에 제가 그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말하고 사실 우리말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어보다 우리말을 더 과학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이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히브리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풀어서 쓰고 우리는 한 음절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음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는 절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음절이 한 음절이 끝났다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풀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음을 이렇게 붙이는 형태거든요. 아니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음절이 끝났다는 걸 표시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풀어서 쓰기 때문에 한 음절을 끝난다는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것이 이제 무성 쉐바가 그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실 텐데 언제 무성 쉐바고 언제 유성 쉐바나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그런데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까 23쪽에 있는 표, 그 2과에 있는 모음 구분 표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원칙은 아주 그 기본적인 원칙은 단모음 다음에는 무성쉐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모음 다음에는 무성쉐바. 그럼 단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아까 그 표를 외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모음 다음은 무성이다. 그 2과에서 배운 모음 도표를 여러분 이 정도 되시면 도표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앞선 자음 앞에 단모음이 있고 그 자음 아래에 쉐바가 있으면 그 쉐바는 무성음입니다. 자, 자음이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지고요. 이 자음 밑에 쉐바가 있어요. 그리고 앞선 자음은 어디입니까? 이 자음이죠. 이 자음 밑에 단모음이 있고 이 자음 밑에 쉐바가 있으면 이거는 유성, 무성. 무성 쉐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은 뭐다고요? 여기서 음절이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밑바라 아까 보셨잖아요. 그 날렛 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쉐바가 있죠. 맨 밑에 그러니까 달렛의 앞선 자음이 맴이죠. 맨 밑에 히렉이 있는데 히렉이 장모음입니까? 중모음입니까? 단모음입니까? 극단모음입니까? 단모음이죠. 그러면 날렛 밑에 있는 쉐바는 무성 쉐바고 여기서 음절이 하나가 끝난다. 이해가 되시겠죠? 연습을 이제 계속 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프 밑에 쉐바가 있죠. 그죠? 코프 밑에 쉐바가 있는데 앞선 자음 요드 밑에 파타크가 있죠. 이 파타크가 무슨 모음이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쉐바는 무성 쉐바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 표만 가지고 있으면.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이 아셨어요. 어떤 자음 아래 쉐바가 있는데 그 자음의 앞선 자음 밑에 단모음이 있으면 얘는 무성 쉐바다. 음절이 여기서 끝난다. 그 다음에 쉐바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 있죠. 아까 드바리임 같은 경우에. 그죠? 맨 처음에 나오면 이거는 생각해볼 필요 없이 유성 쉐바입니다. 아까 첫 번째 원칙으로 봐도 앞에 단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유성 쉐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바리임 같은 경우에가 날렛 밑에 쉐바가 있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고 문장 낱말 처음에 있죠. 처음에 있으면 유성 쉐바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두 개의 쉐바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무성, 두 번째 것은 유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익텔루 나중에 이제 동사 하시면 지겹게 읽으시는 건데 익텔루인데 선생님 첫 번째 거는 코프 밑에 있는 쉐바는 보시면 앞에 요드가 있고 그 밑에 단모음이 있죠. 얘는 무성 쉐바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앞에 선행하는 자음 밑에 모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 쉐바죠.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지금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자음 밑에 쉐바가 있고 앞선 자음 밑에 단모음이 있으면 얘는 무성 쉐바. 두 번째, 낱말 처음에 나오면 유성 쉐바. 두 개가 연달아 나왔을 경우에 앞에 것은 무성, 뒤에 것은 유성. 네, 그 규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28쪽에 있는 건데 밀카마가 있어요. 밀카마. 여기 라메드 밑에 있는 쉐바가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무성이죠. 왜요? 앞에 단모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즈베콧 여기 연달아 나오죠. 그러면은 앞에 이 자인 밑에 있는 것은 무성. 그 다음에 벳 밑에 있는 것은 유성. 그죠? 그 다음 여다베이르다 여카텔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여다베이르다. 자, 요드 밑에 있는 쉐바는 유성. 왜요? 첫 마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규칙 세 개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유성 쉐바, 무성 쉐바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든 게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에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소라 학자들은 정교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규칙이 많은 거죠. 이제 마소라 학자들의 문법 체계는 정말 정교하고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을 만든 겁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다게시는 이렇게 그 자음 안에 찍는 점을 다게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운 다게시는 뭐가 있습니까? 연강점, 그죠? 외가드 케파트 안에 찍는 발음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강점이 있었습니다. 이 연강점은 앞서 배운 대로 버가드 케파트에 붙으면서 특히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메트와 카프와 페이의 발음을 강하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연강점이 있으면 경강점도 있겠죠. 경강점. 연강점은 다게시, 레인에 이게 이제 라틴어죠. 연한 다게시라면 다게시 포르테 그러면 경강점. 강한 점이다. 다게시다. 경강점은 모양은 똑같아요. 점이에요. 연강점이라고 해서 점을 크게 찍고 뭐 작게 찍고 그런 게 아니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냥 점을 찍는 건데 경강점은 자음이 중첩됐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교재에서 중복과 중첩을 구분을 합니다. 중복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중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중첩은 이렇게 겹쳐진 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 말은 하나의 자음이 눈앞에 보이지만 사실상 두 개의 자음을 겹쳐놨다. 여러분 윷놀이 할 때 두모를 했어요. 두모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엎쳐서 가죠. 그게 경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럴 점이 없나? 여러분 지금 방청객이 할 일이 이럴 때 과잉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중첩이라고 한다. 가끔씩 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도와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키텔 나오죠. 키텔. 네, 키텔이라는 낱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키텔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강점은 두 개의 테트가 겹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자음에 경강점이 있으면 그것을 길게 두 번 발음해야 된다.
자,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쉐바, 무성 쉐바 할 때도 우리말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강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어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말에 연음 법칙이 있죠. 여러분 29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원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타토 이분은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발음할 때 우리가 학교라고 쓰고 실제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음절 받침 기억이 학교의 학의 받침 기억이 두 번째 음절 첫 소리와 합쳐져서 된 소리 쌍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자, 공통점은 중첩되면 강하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말은 표기는 같은 자음을 연이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같은 자음을 연이어서 쓰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업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식으로 하면 학교라고 쓰고 학교라고 읽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결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말은 바뀌기 전의 형태를 그대로 쓰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바뀐 다음의 형태를 써요. 그래서 학교가 결국에는 학교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쓸 때도 학교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 기억이 두 개였다라는 표시로 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것이 경강점이라는 겁니다. 또 자음 동화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음 동화. 자음 동화는 뭐냐면 빈말 할 때 우리가 발음을 쓰기는 빈, 말 이렇게 쓰죠. 미음이 우리말에서도 굉장히 약한 자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만나면 자기 음가를 상실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어 눈도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 말이라고 쓰고 빈말 이렇게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니은에게 역행동화 시킨 거죠. 히브리어 자음 눈도 이제 니은처럼 약한 자음이라 쉽사리 다른 자음의 동화가 되는데 차이점은 우리말은 빈말에서 이 니은이 음가를 발음할 때 실제로 발음할 때 음가를 상실했어도 니은을 써주죠. 변하기 전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음가를 상실했으면 더 이상 써주지 않는 겁니다. 써주지 않고 원래 여기에 뭔가가 있었다는 뜻으로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것이 경강점이다. 자, 경강점의 역할을 두 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같은 자음이 연이어서 나올 때 히브리어는 중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첩됐다는 표시로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눈이나 약한 자음이 다른 자음하고 만나서 부딪혀서 동화가 되어버렸을 경우에 이 음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써주지 않고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게 경강점이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유성 쉐바와 무성 쉐바를 구분했던 방법처럼 연강점과 경강점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자, 연강점, 경강점을 구분하는 첫걸음은 버가드 케파트에 있습니다. 버가드 케파트 이외의 자음에 점이 찍혀 있으면 연강점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경강점입니다. 연강점은 왜요? 버가드 케파트에만 찍히기 때문에. 버가드 케파트 말고 다른 자음에 점이 찍혔다. 이거는 볼 것 없이 경강점입니다. 그런데 다게시가 버가드 케파트에 있으면 연강점일 수도 있고 경강점일 수도 있다. 그럼 요 부분 버가드 케파트일 경우에만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버가드 케파트 앞에 소리가 자음이면 이 말은 뭐냐면요. 버가드 케파트 앞에서 음절이 끝났으면 그죠?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연강점입니다. 왜냐하면 경강점은 중첩됐다 그랬죠. 중첩됐다 그랬으면 그 앞에 뭔가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강점이고 여기도 보세요. 밑바가 있죠. 밑베트에 점이 찍혀 있어요. 이게 연강점일 수도 있고 경강점일 수 있는데 앞에 모음입니까? 자음입니까?
쉐바죠. 그럼 이 쉐바가 유성인가 무성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강점, 연강점 구분과 유성 쉐바, 무성 쉐바 구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성 쉐바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앞에 단모음이 있기 때문에 무성 쉐바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음이 없는 거예요. 음절이 끝난 거예요. 베트, 부가드 케파트 앞에 자음이면 얘는 연강점. 됐습니까? 안 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부가드 케파트 앞에 소리가 모음이면 그 다게시는 경강점입니다. 음절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음절이 끝나지 않았는데 점이 찍혀 있으면 이 사이에서 음절이 원래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이에서 음절이 끝났는데 이게 겹쳐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키떼시절, 키따시인데 달렛 앞에 지금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모음이죠. 히렉이 있죠. 이거는 경강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드 케파트 이외의 자음에 점이 찍혀 있으면 경강점. 부가드 케파트에 점이 찍혀 있는데 바로 앞에 자음이면 연강점. 그죠? 음절 시작할 때 주로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부가드 케파트는 음절이 시작할 때 주로 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자음이면 연강점, 앞에 모음이면 경강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재 29쪽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은 키따쉬인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정오표를 보는 길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초판이라 지금 오타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오표를 보고 이렇게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책에는 뒤에 있는 거죠. 거기 29쪽 맨 밑에 있는 거죠. 세 개. 자, 미시파트의 폐에 있는 점이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연강점. 이 점이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연강점. 왜요? 앞에 무성세발이 있어요. 네? 앞에 무성세발로 자음을 불러요. 자음 뒤에 온 자음 폐이기 때문에 연강점이죠. 앞에 자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여기다 베트에 있는 점은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경강점. 경강점이죠. 왜요? 네, 밑에 파타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케누의 캅 밑에 있는 점은 연강점입니까? 경강점입니까? 연강점. 연강점이죠. 왜요? 자음 뒤에 있잖아요. 그죠? 이 쉐바가 유성이나 무성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무성이죠. 왜냐하면 앞에 파타 단모음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프에 있는 점은 경강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 후음과 레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후음과 레쉬, 후음 법칙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연강점, 경강점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후음 법칙 첫 번째, 후음과 레쉬는 점 찍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후음과 레쉬에는 연강점이든 경강점이든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거 보세요. 막 번쩍번쩍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색깔도 바뀌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40과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후음 법칙이. 후음 첫 번째 법칙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음과 레쉬에는 연강점이나 경강점이 오지 않습니다. 점이 절대로 안 찍힌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L. 이것은 하나님 신인데 좀 더 이제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L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땅은 원래 다신교였거든요. 이 다신교의 최고신을 이끌을 때도 엘입니다. 신의 개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따라 나오는 엘로힘.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그 다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에레츠, 뒤에 에레츠 한 번 더 쓰고, 괄호하고, 알렉을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음절에, 일반적으로 강세는 맨 마지막 음절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엘로힘 같은 경우에도 힘에 악센트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음절이 아닌 첫 음절 같은데 강세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에레츠. 첫 음절에 강세를 줘야 됩니다. 에레츠. 이렇게 땅 또는 나라를 뜻합니다. 땅을 뜻하는 경우가 많죠. 다발. 명사로 우리 말하는 말도 되고 물건도 됩니다. 다발. 그 다음에 야드. 손 또는 힘,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이 낱말들이 나오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다음 과에 배울 낱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과 들어가기 전에 낱말들을 먼저 익히고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 용, 시간, 날, 생애 그런 뜻입니다. 날, 하루하루 날을 용이라고 합니다. 멜카마, 전쟁 또는 전투를 말합니다. 멜렉도 이제 첫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말이죠.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임금 왕. 말쿠드, 이제 왕국 또는 통치, 끝에 타프가 붙어서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도시, 성읍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에레츠, 다발, 야드, 용, 멜카마, 멜렉, 말쿠트, 자, 우리 3과에서 음절, 쉐바, 경강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습하시고 낱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